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지난 5년간 귀농 귀촌한 인구가 1,7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귀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귀촌팀을 따로 신설했을 정도인데요. 눈여겨볼 것은 특히 젊은 귀농 인구가 괴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귀농 3년 차인 한승욱, 이지연 씨 부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괴산으로 귀농한 지 올해 3년 차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농장인지 이지연 씨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내려와서 표고버섯 농장으로 시작했고요. 예, 지금은 유기채소까지 함께 키우면서 이렇게 다품종 하지만 작게 키우는 그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괴산으로 귀농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둘 다 이제 조경학을 이제 전공을 했었고요. 예. 이제 조경도 이제 분야가 다양한데 네네.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경 이론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국책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저는 조경 설계.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조경 설계 업무를 이제 담당했었어요.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두 분에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왜 귀농을 결심하게 됐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승욱 씨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도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정말 이제 갑박하게 정말 둘 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던 그 와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유산이 됐어요. 이제 그때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지 그 삶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이제 질문을 스스로 이제 던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결론이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닌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초점에서 이제 귀농이라는 걸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귀농을 결심하셨다고 해서 바로 괴산으로 옮기셨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준비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지연 씨, 살집 마련도 그렇고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귀농 결심을 하면서 서울에서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모은 것 같아요. 뭐 귀농 보조 아니면 지원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그게 또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귀농 정책이. 그런 거 막 맨날 알아보면서 군청 막 도청에 막 전화하고 그리고 귀농귀촌 센터도 방문해보고 근데 제일 크게 저희가 했던 거는 주말마다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괴산에 계셨어요. 괴산에 실제 지금 농사 지으시는 농부분들을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막 뭐를 진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여쭤보고 다니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시진 않으셨나요?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네. 부모님들이 지금 너네 너무 서울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실 정도로 잘 살고 있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었는데 네네. 왜 도대체 왜 니네가 이렇게 하시면서 한 1년 정도는 부모님 설득하는 데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괴산에 내려와서 처음 시작한 농사가 표고버섯 재배입니다. 한승욱 씨, 이 표고버섯 재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수익 구조가 굉장히 익숙한 상태인데 그렇죠. 시골은 아무래도 이제 봄 잡기, 가을 잡기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랑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이랑 이제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표고버섯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제 표고버섯은 매달 이제 고정적인 이제 수입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가락시장이나 이런 형태보다 아무래도 이제 직거래를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가볍고 이제 포장을 해서 보냈을 때 그 고부가 가치가 좀 있는 네네. 그런 형태가 이제 되어야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련단시 이제 둘이서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 네네. 이제 트랙터
그다음에 이제 경운기 같이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 좀 이제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귀농에 적합한 작물이 표고버섯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고버섯을 작물로 선택했다고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좀 따로 하셨나요? 인터넷으로 일단은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지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배웠고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그 쉬는 시간 그 일하면서 잠깐씩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이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 표고 농가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각자 농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이로운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었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버섯 재배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신지 사실 궁금한데요. 이쯤에서 두 분의 귀농 생활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깨볶는 냄새가 솔솔. 햇병아리 농부 부부의 일터에는 깨 대신 버섯이 자랍니다. 너무 예쁘다. 버섯꽃은 오늘도 활짝 피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농부로서의 새 출발. 버섯 돼지 오늘 들어온 날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함께 나아가는 중입니다.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공부한 두 사람. 학교는 달랐지만 연구 모임을 통해 인연이 시작됐죠. 특히 남편 승욱 씨는 각종 공모전과 대회에서 상을 휩쓸 만큼 공인된 실력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한 결혼. 하지만 부부의 일상은 행복과 더 멀어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눕기 전에 진짜 죽고 싶다 이러면서 눕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귀농 후 부부의 첫 번째 임무는 하우스 짓기. 농사 경험은 없으셨지만 토목 건설업을 하시는 친정 아버지 덕분에 공사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농사 미천이 빠듯했던 부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됐죠. 농사를 오래 지었어도 버섯의 속내를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연 씨 부부는 매일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버섯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온도 습도계를 이제 한 동에다 이제 2개씩 다 두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일지로 계속 적어가면서 버섯이 잘 자라주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여서 같은 길을 걷는 친구와 발을 맞출 수 있어서 이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했다 말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자, 귀농 준비하면서 농촌 생활에 대해 좀 막연한 희망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지연 씨, 이렇게 직접 부딪히고 나니까 좀 어땠어요? 사실 그 귀농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내려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유 자금을 들고 내려갔던 게 아니라 당장 출발했던 거라서 돈을 모으고 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농수산물 경매시장 거기 들어가서 그 엑셀표로다가 단가를 다 분석을 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지 버틸 수 있다. 한 달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겠구나 했더니 저희가 내려가자마자는 투잡을 뛰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되게 각오를 하고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저는 이제 직장을 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그건 각오했던 일이라 그냥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제일 사실 초기에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 왜냐하면 저희가 내려간다 그럴 때 그 모든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반대했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버티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농사를 진다고 하니까 니네가 왜 그런 걸 해? 라는 말 속에는 저희가 되게 이게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농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안 좋게라고 선입견. 네,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이 농사를 짓고 농부로 살아가는 일이 참 멋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좀 꿈꾸던 귀농 생활이 아니라서 혼란이나 갈등도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승욱 씨, 어떻게 그 시기 좀 어떻게 견디셨나요? 저희가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귀농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귀농에 대한 이제 환상은 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정작 이제 괴산이라는 곳을 내려갔을 때 네. 굉장히 이제 타인에 대한 그 배척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기에도 갈등도 없었고 굉장히 잘 이제 정착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좀 틀린 부분이 이제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 이제 직장인 생활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책임감이 좀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진 못하니까 이제 저는 새벽에는 이제 배즙 공장,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러 네.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귀농을 했는데 농사에는 이렇게 집중을 많이 못했어요. 예,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는 이제 제도가 생기면서 네. 예, 저희가 이제 거기 생활비를 이제 받으면서 좀 이제 더 농업에. 예, 더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청년 창업농으로 이렇게 선정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 창업농이 되면서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승욱 씨가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청년 창업농 제도라는 것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청년 농업인은 이제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제 최대 이제 3년간 이제 생활비를 이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3년차 형태로 이제 지원하는 제도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기반이 없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촌 귀농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면 네. 저도 지금 이제 귀농한 지 한 3년 차 정도 이제 됐는데 네. 아무래도 3년까지가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생활비를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듯이 예, 그런 제도입니다. 한승욱 씨가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서 표고 농사에 좀 몰두하는 동안에 이지연 씨는 판로 개척에 또 힘을 썼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셨나요? 저희가 워낙에 이제 자본금이 없이 내려갔다 보니까 네. 농사를 사실 크게 해야지 이렇게 대형 시장에 내거나 경매를 내거나 할 때 생활비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게 대형 유통시장에 내면은 저희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직거래를 해야겠구나 해서 사실 처음엔 지인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첫 택배를 80개를 보냈었어요. 정확히 80개를 시작으로 저희가 택배를 보냈는데 지인인데 제가 정말 저한테 소중한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지인이 또 내가 아는 애들이 농사 짓는데 얘네 표고 너무 괜찮아 먹어봐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이모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이모님들이 저희 친구분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천히 조금은 느려도 이모 삼촌이 돼가면서 아니면 언니처럼 돼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의 고객의 팬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SNS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라기보다는 저희 고객님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그래서 뭐
인별그램에 뭐 사진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표고버섯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고 많이 컸네 보내줘 하면서 연락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우리 농장이 하루하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신뢰를 형성하는 쪽으로 SNS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앞서서 팬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략 몇 분 정도 이렇게 자주자주 구매를 해주시는가요? 지금 정말 자주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 되시고 저희가 연락처를 가지고 같이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은 한 500명 정도 되세요. 그럼 그렇게 조금씩 이제 귀농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면서요. 두 분이 눈을 돌린 게 같은 처지의 젊은 농업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승욱 씨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귀농한 이유들은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결과적으로 농업인도 하나의 가장으로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이제 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농한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뭉쳐서 이제 왜 귀농했느냐부터 이렇게 이제 소통고리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귀농을 이제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그 규모화도 이제 좀 시킬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기반이 없이 내려온 친구들은 작게밖에 못 짓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으면 소득이 적어요. 그러니까는 일정 규모의 그 포인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클 수 있는 발전해야 되는 그 선을 못 넘는데 저희 가족이랑 저희랑 비슷한 형편을 가진 친구랑 둘이 합치니까 노동력도 배가 되고 그러면은 둘이서 할 수 있는 땅이 2~3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소득 창출에서 더 큰 힘이 돼서 저희가 이제 농부로서 더 나갈 수 있는 미래에 되게 큰 바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함께 일하고 수익도 똑같이 나누고 사실 그러면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처음 계획대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2년 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기본 원칙이 이제 공동 생산, 이제 공동 배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개인 간의 이제 약속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계약서 형식으로 예, 해놓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2년 차 이제 접어들면서 드는 생각이 계약서라는 그런 일정한 이제 문서 틀이 아니라 네. 서로에 대한 이제 배려가 가장 여기를 잘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예. 그게 그러니까 다른 농부 친구들도 사실 저희가 협업을 한다 그랬을 때 되게 반대했었어요. 니네 친한 거 깨진다고 돈으로 엮이면 깨진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저희는 우선 농사를 좀 져야겠으니까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저희를 계속 공동 분배가 되더라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이 좀 더 많이 팔았어요. 그 친구들 고객분들이 더 많이 구입을 하셔서 많이 팔았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야 우리가 더 많이 팔았으니까는 너네가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언니 형이 뭐 이만큼 더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라고 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다른 농사일로 바빠서 못할 때 저희끼리만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감사히 여기고 서로 해주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해줘서 고마워요라고 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참 주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농부들과의 협업으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만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괴산으로 귀농한 한승욱, 이지연 씨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지연 씨는 농촌진흥청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모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국가에서 사업을 주면은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시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시범 사업 이걸 꼭 붙여서 주는데 경쟁력 제고 사업은 그런 틀이 없이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만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선정이 되는 건데 감사하게도 제가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지연 씨가 공모 사업에 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커다란 주제로다가 제가 제출을 했었는데 네. 농부가 주체가 돼서 만드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에 국내 유일의 그 유기농업 군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특화된 군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저희 부지 근처에 모든 땅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기농의 특성상 그러니까 비료도 못 주고 농약도 못 치니까는 작은 흠집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정품의 그 크기를 못 채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채소들 이제 그런 것들은 유통이 못 되고 다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멀쩡한 것들이 그러니까는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농부 카페를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이외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 시골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서 그것들을 많이 충족시켜 주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하는 거랑 학교 아닌 곳에서 문화를 즐기는 거랑 그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골을 내가 30년, 40년, 50년을 살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키우려면은 문화가 정말 즐거운 곳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 농부들이 너무 많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시기에.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저희처럼 서울이나 도시권에서 각자 다른 이제 전문성으로 일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조경을 했듯이 어떤 친구는 바리스타를 했었고, 어떤 친구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었고, 어떤 친구는 국제회의 기획을 했어서 그런 기획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어떤 친구는 빵을 만들고, 이제 그런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농사를 짓고 5시 이후에 해가 지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깝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그 공간에서 되게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재미난 일들을 우리 지역민들과 우리 애들이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이걸로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야겠다 해서 제가 농촌에 정말 멋진 문화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썼었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저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귀농해서 두 분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참 열심히 농촌에서 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계셨는데요. 한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귀농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귀농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청년 귀농인들한테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책적으로는 일단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위의 부분인데 저번 주에도 이제 한 친구가 귀농하러 이제 내려왔다가 한 6개월만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이제 그 이외의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농촌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는 공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농업 이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부분에서 좀 이제 지원책을 좀 이제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청년 농업인들도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준 농촌에서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으로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공감 그런 걸 이제 저희 스스로 오히려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에 4H회라고 해서 이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괴산 지역 4H 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4H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한 1년간은 저희 또래 친구들이 괴산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혀 이 4H의 존재도 몰랐었는데 4H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는 수십 명의 저희 또래 아니면 저희보다 나이들이 정말 많이 어려요. 저희가 제일 큰 누나 큰 형이에요. 진짜 어린 친구들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거는 농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온 초보 농부들한테 그렇게 막 수십 년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 짓던 그런 베테랑의 젊은 친구들이 저희가 막 모르겠으면은 막 자기 일도 급한데 막 달려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 때문에 되게 이게 사람 사는 농촌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고 많이 느꼈고 사실은 그런 농사에 대한 지식보다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은 또래에서 술 마시면서 막 얘기 나누면서 올해 옥수수 망했어 막 이러면서 같이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저희를 여기서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이지연 씨는 친구분들에게 큰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한승우 씨는 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이랑 옛날에 집 이렇게 공간이 두 개로 분리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밭이 결과적으로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면서 이제 놀고 거기서 새천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제 정말 그런 일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제가 여기 정착하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처럼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수욱 씨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귀농을 꿈꾼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회사 직장 다닐 때 저희 동료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정년퇴직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잘리면 나는 이제 귀농해서 이제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은 이제 꿈을 꾼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이제 스트레스 없이 좀 편하게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야지. 이게 꿈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귀농 3년 차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게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갖지 못하는 걸 이제 꿈꾸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진짜 용기 있게 이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사표 하나만 딱 제출하면 꿈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한 번쯤은 너무 신중하게 인생을 너무 잣대로만 딱딱 맞춰서 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귀농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이제 신중함이 없는 이제 발걸음으로 이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일단 준비는 철저히 하되 이제 결단은 이제 용기 있게 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겁내지 말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에 대해서는 이지연 씨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저희 계획은 없어요. 그냥 여기 내려올 때 그 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내려온 거라서 뭐 그냥 계획이라고 하자면 제가 항상 그 버섯을 보내드릴 때 넣어드리는 편지에 이 말을 꼭 적어요. 저희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키운 버섯이니까 드실 때 그 잠깐이라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부가 되는 게 계획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농부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겐 되고 싶은 일이 되고 농사라는 일이 누군가한테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농업의 가치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괴산의 젊은 농군 부부 한승욱 씨, 이지연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농부의 웃음이 대한민국 농업을 웃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 농업인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라는 것이겠죠.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한승욱, 이지연 씨 부부의 멋진 행보를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